나이가 들면서 집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단순한 주거 공간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자녀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집에서 독립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집은 단순히 머무르는 공간이 아니라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기도 하다. 젊었을 때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집을 사고 파는 것이 흔하지만 노년이 되면 생활의 기반을 바꿔야 하는 결정이 쉽지 않다. 저출산과 경제 환경의 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변하고 있으며 과거처럼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유일한 수단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노후를 대비해 새로운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단순히 부동산 가치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과 생활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심과 전원생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데 현실적인 요소를 분석하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최적의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에 피해야 할 주거 형태 중 하나는 지나치게 작은 집이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한 후에는 부부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집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버 임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 810평 정도로 설계된 곳이 많지만 노후에는 이러한 작은 집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다. 너무 작은 집은 기본적인 생활용품을 두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도 떨어뜨릴 수 있다. 20평대의 소형 평수는 생활 동선을 고려할 때 적절한 크기로 편리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므로 공간이 협소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자녀들이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방문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큰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명절에도 자녀들이 집에 오래 머무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집의 크기를 선택할 때는 손님을 위한 공간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을 기준으로 편안함과 실용성을 우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후에는 복지관 근처에서 생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복지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복지관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며 다양한 취미 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후 생활의 질을 높여준다. 라인 댄스, 사교 댄스, 오카리나, 하모니카 연주 등 다양한 강좌를 통해 새로운 취미를 가질 수 있으며 외국어 공부나 치매 예방 강의도 제공된다. 특히 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도 함께 지원하며 사회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시설이 가까이 있는 곳에서 거주하면 노후에도 활발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문화와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해지므로 주거지를 선택할 때 복지관과 문화센터가 충분히 갖춰진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퇴 후 전원주택에서 조용한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전원생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한다. 병원과 마트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벌레나 주택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전원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된 사람이라면 익숙할 수도 있지만 도심에서 살다가 전원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병원이 멀리 있는 경우 건강관리가 어려워지고 거동이 불편해질 경우 생활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 실제로 60대 이상이 가장 선호하는 주거 형태는 도심의 아파트로 전원주택보다 도심에 거주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점이 입증되고 있다. 일부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조용한 삶을 원하지만 노후에는 오히려 소음이 없는 환경보다 의료 시설과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까운 곳이 더욱 필요하다. 또한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남겨진 사람에게 전원생활은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원생활을 고려하는 경우 도심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근교형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병원 접근성이다. 병원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병원을 찾는 빈도가 증가하는데 병원이 먼 곳에 있으면 이동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60대 이상이 거주지를 결정할 때 의료, 시설의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을 때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노후에는 의료 서비스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자녀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병원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후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따라서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 꾸준한 걷기 운동은 당뇨병 예방, 혈압 조절, 골절 예방 등 건강에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매일 30분 이상 산책을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고 몸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할 수 있다. 노후에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산책로가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사는 것보다 가까운 거리에 사는 것이 더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 생활비 절감과 외로움, 해소 등의 장점이 있지만 가족 간의 스트레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녀와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다. 손주를 돌보거나 자녀와 교류하는 것은 좋지만 무리하게 함께 살려고 하면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노후에는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이 불편해지는 시기에 대중교통이 원활한 곳에 거주하면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외출이 수월해진다. 특히 병원이나 마트에 가야 할 일이 많아지므로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사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자녀들이 방문하기 편한 지역이라면 가족 간의 교류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후 주거지를 선택할 때 유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노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생활비와 의료비는 증가하기 때문에 주거 유지 비용이 적정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리비가 많이 드는 주거 형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유지 보수가 쉬운 집을 선택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거주할 곳을 신중히 선택하고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노년이 되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 하나가 복지관이다. 복지관은 단순히 여가를 즐기는 공간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특히 많은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혹은 저렴한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한 식사를 챙기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양소를 고려한 식사를 제공하는 복지관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복지관은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취미 활동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라인 댄스, 사교 댄스, 오카리나, 하모니카 연주 등 노인들을 위한 음악 강좌가 열리며 외국어 공부, 미술 강좌, 치매 예방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런 활동들은 노년의 삶을 보다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또한 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지원도 함께 진행된다. 노년이 되었다고 해서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도움이 아니라 정서적인 만족감과 삶의 보람을 주는 역할도 한다. 특히 대도시에서 멀어질수록 문화시설과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노후 생활을 고려할 때 복지관이 가까운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년에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만 복지관에서 활동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노후의 주거지를 결정할 때는 복지관이나 문화센터가 가까운 곳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전원주택에서 조용한 생활을 꿈꾸는 사람도 많지만 현실적으로 전원생활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동반한다. 특히 도시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온 사람들이 전원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생활 방식의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젊을 때부터 전원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익숙할 수도 있지만 도심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노후에 전원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병원과 마트 같은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원주택이 위치한 지역은 의료시설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동하기 어렵다. 또한 전원생활은 유지 관리가 쉬운 편이 아니다. 마당이 있는 집을 관리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며 정원 손질이나 텃밭 가꾸기는 젊었을 때는 즐거운 취미가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력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벌레나 해충 관리도 쉽지 않다. 여름철에는 모기나 각종 벌레가 많아 생활이 불편할 수 있으며
겨울철에는 난방비 부담이 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제설 작업도 직접 해야 하며 강한 태풍이나 폭우가 올 경우 집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다. 전원 생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도심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친구나 지인들이 있어서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전원주택에 살게 되면 외부와의 교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특히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홀로 남은 사람에게 전원 생활은 더욱 외롭고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전원 생활을 시작했다가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새소리와 물소리를 들으며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로 전원주택을 선택했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차 소리가 더 듣고 싶어져서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고려하는 경우 도시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보다는 도심에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근교형 주거지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과 가까운 삶을 누리면서도 필요한 의료 및 생활 편의시설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병원의 접근성이다. 병원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기 용이하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병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어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병원이 너무 먼 곳에 있다면 병원 방문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도 60대 이상이 거주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가 의료시설의 접근성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70대 이후에는 병원을 찾는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며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고령자들은 스스로 이동하기 어렵거나 차량을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원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자녀에게 부탁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도움 없이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병원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특히 도심 지역은 종합병원이나 전문 클리닉이 많아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전원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노후의 주거지를 결정할 때는 가까운 거리에 병원이 위치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까운 병원이 단순한 의원이나 보건소가 아니라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인지도 고려해야 한다.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 즉각적인 의료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과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노후에는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병원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어야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기 용이하고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 너무 먼 곳에 있다면 병원 방문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건강관리에 소홀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주거지를 선택할 때 병원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응급실이 있는 병원이 30분 이내에 위치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년이 되면 신체 활동이 더욱 중요해지며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집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이 노후 생활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걷기 운동은 당뇨병 예방, 혈압 조절, 골다공증 예방, 심혈관 질환 감소 등의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매일 30분씩 산책을 하면 신체에 활력을 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노년기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규칙적인 산책과 운동은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게다가 실내에만 머물다 보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건강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노후에는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서 고립감을 느낄 가능성이 커지는데 공원이나 산책로에서 가볍게 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연 친화적인 환경이 갖춰진 지역에서 거주하면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노년층이 실내에서 오래 머물 경우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해 비타민 D
부족으로 골다공증이나 면역력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적절한 산책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공원이나 산책로의 유무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도시 중심부의 아파트에 살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산책로가 있거나 공원이 조성된 지역이라면 노후 생활에 더욱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강변공원이나 산책로가 잘 정비된 곳에서는 맑은 공기를 마시며 여유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어 노후 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공원에서는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자연스럽게 여가 활동을 하면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노년층을 위한 운동시설이 잘 갖춰진 공원이라면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을 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이다. 공원과 산책로는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라 노후의 삶을 보다 활기차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주거지를 선택할 때 이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생활비 절감과 외로움, 해소 등의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편한 점도 많다. 특히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노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대 간의 생활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와 너무 가까운 거리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가족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부모가 자녀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 손주를 돌보는 역할을 하거나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 편리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가까운 거리에서 생활하면 자녀가 부모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며 부모 역시 자녀의 생활에 지나치게 개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부 부모들은 노후에 자녀와 함께 살면 외롭지 않고 생활이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함께 거주하기보다는 근처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다. 손주가 어렸을 때는 돌봄을 지원하면서 가족과의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자녀가 부모를 방문하기에도 부담이 적어진다. 또한 부모가 독립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면 자녀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데 집중할 수 있어 가족 전체의 관계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노후에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자녀가 부모를 부담스럽지 않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따라서 노후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고려할 때는 함께 사는 것보다 가까운 곳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이동이 점점 불편해지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에서는 생활 반경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병원 방문이 잦아지는 노년기에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녀가 매번 부모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곳에서 거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후에는 자주 방문해야 하는 병원, 시장, 문화시설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거주하면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며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진다. 많은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취미 생활을 즐기고 문화센터에서 다양한 강좌를 듣거나 친구들과 만나기 위해 외출을 한다. 그러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에서는 이동이 제한되면서 외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동이 불편하면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이는 결국 고립감을 느끼게 만든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지역에서 거주하면 이동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자유롭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하면 자녀들도 부모를 방문하기가 쉬워진다. 자녀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싶어도 거리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하면 방문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곳에서 거주하면 자녀들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어 가족 간의 교류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병원, 마트, 문화시설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선택하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는 택시 이용이 쉽거나 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가까워
이동이 수월하다.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지속하고 싶다면 교통 여건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 노인들은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아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서 거주하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대중교통이 불편하면 생활비 절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노년층의 경우 대형마트보다 시장에서 장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가까운 곳에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노후에 거주할 곳을 결정할 때는 교통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동이 편리한 곳에서 생활하면 보다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낼 수 있다.